지금은 그거 딸 요가 뭐 있다. 저 뱃머리 어머니 네. 이제 중앙 방송하니까 네. 지방 방송은 좀 조금 자제하시고 네. 제 얘기를 좀 들어봐요.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자, 브레이크 타임. 예, 남창기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몇 시서부터 몇 시거든요? 브레이크 타임이 지금 이 시간. 아, 브레이크 타임은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휴식 시간. 나도 식당에 가서 브레이크 타임 아. 1시부터 3시까지. 아, 막 요즘 그 식당에서 말하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또 사람 베리네. 에, 참. 남창기 아니오는 뭐 그렇게 했다가는 뭐 어떻게 손 빨아야지 뭐. 손 안 빨려면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브레이크 타임 나왔으니까 그러지만은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브레이크 타임 있어요. 낮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식당을 예를 들면 점심 한 2-3시간, 저녁 한 2-3시간 해가지고 돈 언제 버나, 건물 임대료 언제 갚나 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 저기 놀아요. 아, 그래도 사모님은 뭐 좀 해보셨나 보다. 아니 안 해봤어요. 안 해봐도 알아요?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이 최저임금제 또 내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은 건물 보면은요, 지금 이 시민주차 타워도 그동안 1년 넘게 공사하느라고 공사도 안 하면서 공사 중에 했는데 지금 그래도 7월 달이죠. 이번 달 안으로 이제 오픈하는데 외벽이 보면은 아주 삐까뻔쩍하잖아요. 그쵸? 야, 그럼 비싼 재료 썼겠다 하지만은 재료가 비싼 게 아니라 뭐가 비싼 거예요?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용접하고 물류비.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남창규 한의원 원장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 이게 딱 갔는데 관광지 가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우리나라 돈으로. 모르겠네. 거기 여기가 더 세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렇죠. 2만 원. 어? 2만 원. 예, 한 2만 원. 한 3개 가지고 제가 한 5만 원인가 샀어요. 근데 있잖아요. 싹쓸이 해갖고 왔어야 되는데. 뭐라고? 아니 싹쓸이 싹쓸이 해가지고 왔어야 됐다고. 우리나라 근데 제가 엄청 이걸 좀 더 살려고 하니까 제 여동생이 오빠 뭐하러 그렇게 욕심을 내? 내가 더 싸게 해줄게. 저는 싼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를 한번 그러면은 지금 목수가 한번 나무 줄 테니까, 아니 나무도 필요 없다. 이런 나무 구해가지고 한번 파보세요 하면은 2만 원에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일당도 안 나온다. 예? 예. 기계로만 다량 생산하려면 조금 쌀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 골동이 고물이 뭐도 될 수 있다, 돈이 될 수도 있다.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 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했는데 브레이크 타임,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남창규 아닌 원장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것은 진료하다가 잠시 화장실도 가고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그 브레이크 타임이 언제부터예요? 그건 모르지 뭐죠? 지금 저거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예. 그러니까 원장님 시간을 지키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면 그 시간에 커피 마시고 하시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우리 유영원 선생님이 휴가를 가가지고 제가 유영원 선생님 진료하는 타임까지 제가 온전히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날 12시 40분부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해요. 침봉사. 뭐 많이 오지도 않아요. 또 내지는 시간이 많이 잡아먹지도 않아. 금방 가 얼굴만 쭉 보고 침만 딱 넣으면 끝나는데 어디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하는데 제가 어제 전화가 12시 한 50분쯤 돼가 전화가 왔어요. 그 과장님한테서 원장님 왜 안 와요? 어디요? 근데
전화 딱 받는 순간적으로 뒷골이 서늘하지. 그죠? 아차 내가 약속을 지켰는데 그것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거를 잊어버려? 근데 제가 화요일날 오후는 이제 우리 유영원 선생님이 진료니까 제가 오전 진료만 하니까 집에 가는 길이니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도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화요일인 줄을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하기를 야 남창기 원장이 이제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봉사도 이제 돈이 안 된다고 안 오네 좀 잊어버리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네. 정신이 너무 왜 잊어버리느냐 나이 먹으면 왜 건망증이 생기느냐 이순남 어머니 예. 왜 나이 먹으면 건망증이 올까? 지금 남창기 원장이 건망증이잖아 심한 좀 그렇지만은 잠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잠깐 그럴 수 있는 걸 가지고 원장님 나 치매 올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요 치매 안 오게 잠깐 해주세요. 오는 게 아니라 깜빡깜빡 많이 네. 해요. 그럼 자 잠깐 오든 자주 오든 왜 건망증이 생길까요? 왜 이 남창기 원장이 잊어버릴까?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데지 마. 그러니까 우리 홍근 사모님 말씀하시잖아 너무 많은 거 복잡하게 사니까 이거 저거 타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신경 쓰는 것도 없고 복잡한 일도 없는데요 하더라도 그런 거지. 그 말의 의미는 젊을 때는 이따만한 용량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예, 요만큼 됐다. 그래서 위축이라고 그래. 줄어든다는 게 쪼글쪼글해져. 근데 요 정도 용기면 어떻게 돼? 요 정도만 담으면 되는데 자꾸 뭐 어느 때 생각해? 소시적 생각해. 옛날 이걸 생각해. 젊었을 때 생각하고 이걸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못 담는 거지. 그래서 건망증이 생기고 몸이 자꾸 희지고 피곤하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뭐라고? 요거다 종지니까 종지만큼 행동해라. 그러니까 저도 예전 생각하고 30, 40대, 20, 30대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하는 부분들은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약을 다리고 했지만은 지금은 어느 순간 제가 이것도 약도 정성이다. 정성이란 생각에서 제가 직접 담고 다리고 하는데 이 여름에 약을 담고 다리고 하면요 어떨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름에 한약 보약 먹으면은 땀으로 다 빠져나간다는데 그 얘기하죠. 그래서 약을 먹기가 주저해요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약을 다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은 누가 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 다리는 사람이 원장이 기가 빠지기 때문에 더우면 땀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이거 한약 먹는데 뭐 땀 흘릴 일이 뭐 있어.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누가 힘들다? 약 다리는 사람이 힘들다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약 먹는 사람이 힘든 것처럼 표현하는 거다. 뭐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뭐 코에 가면 코걸리, 귀에 가면 귀걸이식으로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배고픈 입장이라면은 예를 들면은 한약방이 정말 아이고 약 한 제라도 팔아서 내 생계를 호구지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한다면은 하지만은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는 관점이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언제 약 먹으라고 그러겠어? 땡볕에 약 다려서 지는 약 먹어야겠어요? 추운 엄동설안에 약 다려서 먹어야겠어? 아니면은 봄 가을에 먹어야겠어? 어? 봄 가을 아니에요? 봄 가을이겠지. 이왕이면은 그 약을 1년 365일 매일같이 먹는다면은 뭐 해야지만은 그것 아니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봄 가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의미를 제가 약을 다리면서 가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
근데 힘들다는 표현보다도 그 의미 속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이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중국집에 제가 봤을 때는요, 남창기 하면 또 원장실이 또 땀이 또 그게 약에 들어간다, 또 이러라 하여튼 뭐든지 말을 못해.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는 관점에서 약을 다리는 관점을 해보면요, 아, 중국집에서 주방에서 그 불 화덕을 가지고 하는 의미는 그냥 땀을 육수로 먹어야 되겠구나. 말 돼요, 안 돼요? 네. 그만큼 정성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느냐? 이렇게 부원장도 휴가 갔지. 제가 그렇다고 예전 같으면은 좀 먹고 살만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오늘 화요 오늘 내가 휴지 진료 안 해요. 라고 하지만은 코로나가 2, 3년 된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아쉽다고. 또 몸이 제가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도 딴 데는 6시, 7시 막 해는데 4시라 해서 정권에 왔다 보니까 문을 딱 닫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하혜 사모님, 네? 남창기 한윤이 딴 데는 7시까지 하는데 왜 4시에 문 닫을까? 그만큼 오전에 일찍 하셨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집으로. 제가요 예를 들면 소시적부터 이렇게 놀고 먹었으면은 또 욕 먹어야 되지만은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당당하고 제 양심에도 당당해요. 그럼 그럼 제가 그러면 해고라니까. 그리고 또 내지는 이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 제천이라는 지역 상황에서 한의원을 우려 나간다는 의미 속에 아까 뭐예요? 인건비, 시공관리 이게 된다고. 그리고 또 이게 뭐든지 돈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도 필요한 거고요. 또 저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어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동방한의원 원장님 돌아가셨대. 내가 무슨 얘기 하시냐고. 내가 어저께까지 같이 같이 이게 산책도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눴는데 하는 얘기가 한의원 가니까 문이 없대. 문이 닫혔대. 그리고 또 상중이라고 뭐 써있다나? 그러니까 사람 말이 뭐요? 한 달이 건너가면은 무서워. 그러니까 저도 뭐 갑자기 원장님 이제 한의원 이사 가요? 그러니까 얘기가 완전히 와전이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제 제가 약을 또 이렇게 짬짬이 그래도 화요일 같은 경우 한가해서 올라가서 약도 담고 하다 보니까 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지금 왜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느냐 침 맞고 계시는 동안에 몇 분이라도 더 맞고 계시라고 그걸 설명하는데 처음 오신 두 번째 오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모르죠. 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왜 올라간지를 모르잖아. 화장실 갔는지 왜 화장실에 빨리 안 내려오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약을 달아야 돼. 담아야 되고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마쳐야지 내려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남창기 한의원은 시끄럽냐. 시장통도 이런 시장통이 없다. 그리고 또 원장님이 왜 빨리 안 봐주냐 사람 기다리냐 삐져가지고 가셨어. 자 삐져가지고 가시는 그분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남창기 원장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가슴은 못 고치고. 못 고치잖아. 그 말 그렇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 남창기 하면 왜 이리 시끄러요? 이 시장 난리법석이네. 그 말의 의미는 여기가 병원이 아니다는 거지. 또 내지는 원장이 왜 이렇게 환자를 기다리게 해? 고객 감독, 고객 만족을 할 줄 모르네. 근데 한의원하면 어디든지 사람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야 가셔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요 상태가 심해. 순간적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딱 견적이 나와요. 아 이분은 치료가 잘 되겠다. 아 요는 한 달은 가야겠다. 요건 6개월은 가겠다. 견적이 나온다고. 근데 그 견적이 나온다는 의미 속에서는 저도 영업을 하니까요. 좀 뭐 한 얘기로 아 요거는 1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싶다고. 근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한다고. 그러면 또 돈 얘기한다고 그래.
장사꾼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다만 아니 예를 들면 상태가 심한 병이면은 그만큼 오래 고생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병은 한두 번 치료 맞아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떤 병은 10번, 20번 맞아도 기별이 안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 사모님 딱 증상을 딱 처음 딱 보니까 아 이분은 치료가 힘들겠구나. 남창기 원장이 못 고친다는 말 해야 하네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왜?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도사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대통령으로 나오면 당선되시겠네요. 그러면 당선이 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당선이 되고 안 되고 누구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도사의 말에 의해 좌지우지 되나?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무슨 도사가 당신 대통령이 나오면 당선될 거야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당선이 되면은 그 도사의 말이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도사의 말을 뭐 하기 때문에 신주 따발듯이 떠받들고 믿었기 때문에 된 거지. 그 말은 뭐예요? 손뼉도 뭐 해야 된다고? 마주쳐야 된다고. 자, 그분이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한번 어이구 이분은 상태가 심하네. 그런데 두 번째 오자마자 뭐요? 뭐 왜 이렇게 원장이 의사 환자를 기다리게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병원은 정숙해야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것도 뭐예요? 안에 계신 분들 누군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시끄러워. 말을 못하고 이씨 이럴 수 있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 의도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좋게 생각하면 뭐예요? 아 이분 진짜 또 괜히 우리가 권투 선수가 있시다. 격투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캐리어가 100전 99승 1무가 좋겠어요. 100전 49승 51패가 좋겠어요. 예? 100전 100번 싸워가지고 99번 이기고 한 번은 무승부다 하는 게 좋겠어. 100번 싸워가지고 반은 이기고 반은 못 이겼다 하는 게 좋겠냐고. 그렇죠? 네, 그 말의 의미는 남창규 한의원에 왔으면요 효과를 봤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아이고 거기 가봤더니만 안 났더라. 효과를 못 봤다는 말을 듣고 싶겠냐고. 근데 그분은 그래도 한 번 침 맞고 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번 맞고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가봤더니만 안 났더라가 돼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맞았으니까 저도 면피할 이 건덕질 있지.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분은 아직도 아프다 덜 아프다? 덜 아픈 거지. 진짜 아프면 뭐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 또 내지는 그분 입장에서는 남창규 한의원이나 다른 한의원이나 똑같아라고 생각했지. 여기만 병원이에요? 여기만 의사인가? 내가 딴 데 가면 못 고치겠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창규 한의원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병은 결국은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상태가 얼마나 심한데 나를 기다리게 해.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남창규 원장이 약도 달여야 되고 부원장 대신에 진료도 커버해야 되고 의료봉사도 가야 되고 이래저래 요즘 또 뭐 공사한답시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해하겠어요? 안 못하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이해해. 아이고 우리 신랑 어깨가 너무 무겁지? 말 한마디라도 한다고.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제 신세 타령한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제대로 가는 거다. 여기 사정은 저는 모르니까. 부원장님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부원장님이 계시다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재수인 거지. 사모님 볼 때마다 남창규 원장을 봤다는 얘기잖아. 어떤 분은 한 얘기, 원장님 도대체 언제 진료해요? 올 때마다 원장님 코빼기도 안 보여. 이런 분도 있잖아요. 자, 또 정리합시다. 이제 또 모셔야 되니까. 제가 좀 전에 이게 유튜브를 켜면서 저희 남창규 한의원의 모토가 뭐냐? 남창규 한의원의 모토가 있는 줄 아시는 분?
있는지도 모르죠. 열심히 치료하면 되지 뭐. 제가 개업하면서 첫 남창기 한의원은 어떤 한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정감이 넘치는 친절한 병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모토가 뭐라고요? 제일 첫 말이 뭐예요? 정이라고. 감정이라고. 정감이 넘치는 무슨 병원? 친절한 병원이 되고 싶다. 제가 인체 파동 원리를 배운 이유가 그래도 친절이 최고냐, 실력이 최고지.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제가 뭐한 얘기로 돌팔이한테 무면 의료인한테 제가 무릎 꿇고 제 전재산을 갖다 바쳤어요. 심한 얘기로. 제가 전재산이 뭐 마이너스 이럴 때면 몇 천만 원밖에 없으면 그 마이너스를 다 갖다 바치면 전재산 갖다 바친 거 아니요? 그렇게 했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래도 의사라면은 아픈 사람을 잘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잘 고치고 보니까요, 실력이 또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어제 같이 삐져서 가시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또 부랴부랴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아이고 붙잡아야 돼. 근데 제가 배가 불러.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 같았으면 배가 고플 때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그게 끊지를 못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변명조차도 뭐예요? 싫은 거야. 아니 나를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남창규 한의원이 남창규가 96년부터 여기 제천에 와서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직도 그 몇 분을 못 기다려?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인 거지. 의사도 내 중심. 왜 나를 몰라주냐? 환자도 뭐예요? 자기 중심인 거지.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은 내 중심인 상태였다고 한다면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상대가 최고가 돼야 돼. 의사도 뭐예요? 한의원이 잘 되려면은 잘 된다는 의미가 참 뭐해요? 그래도 목구멍에 포도청이 안 되고 영업이 잘 되고 환자가 많으려면은 병을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예, 요걸 잘해야 돼.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기본이라고. 그건 아니고. 예,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정감이 넘치는 친절한 병원. 그 다음에 세상의 진료와 약재로 정성을 다하는 병원. 그래서 뭐예요? 또 실력도 중요하다. 또 약재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한의원에 들어오는 약재들을 제일 비싼 약재들을 써요. 근데 문제는 비싸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녹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영업 비밀이니까 또 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인류보건에 기여하는 병원. 결국은 뭐 로컬성도 가지면서 지역성도 가지면서 뭐요? 확장성, 전 세계를 향해서 남창기가 던지는 메시지. 이게 뭐예요? 제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 파동을 이 책을 낸 이유고 또 제가 일주일마다 노인복지관에 의료봉사를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코로나 시대에는 안 갔어. 왜? PCR 검사를 해야 된대. 그때는 백신을 맞아야 된대. 내가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또라이여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예요? 주관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고.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결국은 어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뭐 하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그 정신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난 호랑이 들어가도 나는 살겠다.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죽으면 뭐 하겠다고? 죽으리라. 내가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 뭐 한다고요? 암에 걸려도 살겠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은 뭐요? 죽으면 뭐 한다? 죽으리라는 이 마음도 중요하다. 이제 막 다 빨리 들어가네. 에이 김세라. 많이 치료해야 돼요. 사람은. 웃자고 하는 얘기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남창기 한의원은 뭐라고? 시장통이다.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는 우왕좌왕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아프고 힘든 세상 그래도 서로 간에 위로하면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건 안 돼요. 웃는 얼굴에 침 뱉어요 못 뱉어요? 못 뱉으니까 이렇게 좀 하자고. 이런 남창기 한의원의 그건 안 된대요. 진료실 분위기 특성을 이해하셔야 된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침묵합시다. 침묵은 금입니다. 가 아닌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남창기 원장의 분위기 또는 이런
대기실의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여기 왔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이 자리가 불편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특성을, 이런 환경을, 이런 에너지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이요 남창규 한의원에 다 오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창규 원장은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 요즘 조영원 선생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도사열전이라고 돼. 도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도사는, 여러분이 말하는 도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분이 말하는 도사의 정의는 불멸성, 영혼 불멸,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를 지향하는 사람이 도사다. 그럼 그 도사라는 정의에 맞는 사람이 도사인 거지. 우리가 축지법을 쓰고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해서 당신은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당신은 언제 죽을 거야, 언제 사업에 성공할 거야, 이것만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결국 어디 있든지 간에 뭐예요? 예를 들면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도 뭐예요? 아이고 나 보호막이 든든하구나. 내지는 내가 코로나 걸렸네. 덕분에 저건 안 걸리네. 내지는 자식이 속썩이면 뭐예요? 아이고 남편은 속 안 썩혀서 다행이다. 그게 뭐라고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잘 가셔요. 오늘 죽더라도 뭐예요? 이한이 없다. 또 내지는 내가 죽더라도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또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내 자식 또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이 나왔다는 의미 속에서는 책은 남아있다. 기록은 남아있다. 유지는 뜻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전해진다라는 관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고, 브레이크 타임이 너무 길었죠.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저도 좀 브레이크를 좀 많이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